안녕하세요. 내 보험을 부탁해 박주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 뭐였을까요? 바로 암이었는데요. 여성이 많이 걸리는 암으로는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상위권을 차지를 했고요.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는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그런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암이라고 해서 사실상 같은 보장을 또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와 함께 하시면서 보장 든든한 실속 있는 보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 진단 필요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내 보험을 부탁해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내 보험을 부탁해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형규, 전재욱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박형규입니다. 보험 가입 개수가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기본 담보가 중복이 되어서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고 금액 대비 보장을 낮게 책정이 되는 이런 비활성적인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께서 지금 경제에 타격을 입고 계세요. 이럴 때일수록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보장은 넓히신 다음에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도 내 보험을 부탁해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재욱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온몸이 꽁꽁 얼어붙진 않으셨나요? 이럴 때일수록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몸을 좀 녹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시는 날에는 각각의 또 이미지가 살짝 달라요. 박형규 전문가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훈훈하면서 이렇게 뭔가 뭐 푸근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인상 좋은 선한 느낌이 많이 느껴지시고, 우리 전재욱 전문가 또 똑부러지는 그런 느낌이 함께 전해지는데, 자,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오늘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아래 하단에 연락처 나가고 있어요. 02-2638-3958번 1877-324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제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일단 여자라면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보험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불행한 일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중증질병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고 또 사망률이 1위인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우 높은 부분 중에 암이나 뇌, 심장과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는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외에도 수술비나 입원비 그리고 골절에 대한 보장을 대비하기도 하고 노후에 대한 필수로 준비해야 될 치매보험에 대한 다양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특약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꼭 필요로 하는 특약인 만큼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여성분들은 더욱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좀 전해주실 이야기에 더더욱 귀를 기울여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여성 질환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그리고 폐경, 그리고 요실금, 자궁질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항목 중에서 유방암과 자궁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발생 원인부터 치료 단계, 그리고 꼭 준비하셔야 될 보험 특약까지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과 더불어서 여성들에게 많이 또 발병하는 질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암이고요. 근데 왜 이렇게 유방암 같은 경우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네, 유방암은 갑상선과 더불어서 여성애가 가장 많이 진단되고 있는 진단이 이기도 한데요. 일단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통계 자료에서 국내 발병 환자 수가 전체 암 발생 환자의 약 7.7% 정도 발생이 됐고요. 약 5위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 발병률 중에 1위인
유방암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 요인을 좀 살펴보면은 환자의 90% 이상이 생활 습관 등이 환경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비만이라는 내용인데요. 폐경 이후 비만은 더욱 발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경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첫 출산 연령은 좀 높아지고 출산율 감소 등 추세 역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의 위험 요인, 비만이 바로 그런 배경이었네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과 환경이 역시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유방암 초기에 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증상이나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은 초기에는 딱히 큰 증세가 없는데요. 대신 통증이 없는 멍울 등이 흔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유방암 4기로 진행이 된다면 유방뿐 아니라 겨드랑이에서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고요. 유두에서 피나 분비물이 발생되고 유두 함몰이나 유방 피부의 부종으로 주위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질 수도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 또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자가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요? 네, 앵커님 말씀대로 평소에 자가 검진이 가능한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법을 정확히 모르고 자꾸 미루게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암과 달리 조기 발견을 위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 이상은 확인이 어렵기도 한데요.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유방 촬영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젊은 여성의 경우 유방의 섬유질이 좀 많은 편이라서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을 받기는 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나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보면은 보통 이제 보험도 그 암에 대한 보장이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 건가요? 네. 유방암은 지금 소외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암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암은 유사암과 소외감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소외감인데요. 소외감은 유방, 자궁, 방광, 전립선과 대장전막 내암이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각 분류마다 진단금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사망 원인이 높게 발생하는 암은 일반암에 속해 있습니다. 간이나 대장 그리고 폐나 위암으로 분류되고 있는 진단비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로 보장 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단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하고 관련 없이 진단을 받는다면 한 번에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활용하게 되는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유사암별로 또 진단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암보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소외감은 전립선과 유방이랑 자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신생물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고요. 예전 상품들은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몇몇 상품은 일반암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든든한 보장 수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의 경우 일반암, 소외감, 유사암으로 나눠질 때 유방에 해당하는 암은 소외감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암 금액의 10%에서 40% 내지밖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유방암을 일반암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금 10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별로 또 보장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암으로 진단되는 그럼 손해보험사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게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1, 2년 전까지만 해도 생명보험사의 암 보장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명보험사 또한 암에 대한 보장 약관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손해보험사가 유리하니 암 보장, 이 부분은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단비 구성은 가급적이면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일단 갱신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초반에는 보험료가 좀 저렴하지만 특히 여성 질환을 토대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발생률이 다른 질환들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갱신율이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요. 또한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였다면 90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그런 좀 불리한 조건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연도만 채우고 나서 나머지 인생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평생 내야 하는 갱신형보다는 납입 기간 동안만 납입을 하고 80세에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단비 같은 경우는 그럼 얼마 정도가 좀 적절할까요? 네, 일단 이 질문의 답은 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절한 진단비를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주관적인 생각의 진단비는 3천만 원 이상으로 준비를 하시고 슬슬비 플랜을 준비하시는 것이 조금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시고요. 혹시나 진단비가 부족할 경우 갱신형으로 추가 가입을 하여서 일정 기간 동안은 경제적인 부담 없이 보장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는 대부분이 유방암을 납입면제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입니다. 그런 만큼 누구에게나 또 올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이걸 좀 보장받기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님? 네, 일단 10일만 있어도 병원비 고민은 없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과 같은 장기 치료가 발생하는 질환의 경우 치료를 받게 될 동안은 일을 할 수 없는 회사를 다니는 것이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주기적으로 받는 월급이며 자영업자의 경우 이런 부담에 대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편도 사라지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니 실손에다가 진단금을 함께 더한 유방암 보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단일 부위의 보상을 보장하는 상품들은 없고 전체적으로 암 진단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상품들이 많으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기를 놓쳐서 이런 질환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조금 좀 후회하지 않고 미리 좀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자궁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궁질환은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관련 질환, 사실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진단받기 이전까지는 뭐 나와는 거리가 좀 있는 내용들이야, 뭐 이런 것까지 보장 준비할 필요 있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주변에서 걸리고 있는 질병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 근종이라는 말은 사실 주변에서 좀 많이 들어봤는데 자궁 선근종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종이 어떤 질환인지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을 대부분 이루고 있는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자궁 내에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장막하, 점막하, 근층 내 근종으로 나눠지고 여성 3명 중 1명에게 발생될 정도로 매우 흔하게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자궁 선근증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안쪽으로 파고들어 자라나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이런 증상인데요. 자궁의 크기가 한마디로 이제 커지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궁 근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뭐 보면은 주변에서 뭐 20대 초 그리고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궁 근종으로 또 수술받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은 많이들 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자궁 근종과 자궁 선근종으로 보험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문의하시는 고객님들 연령대가 그런데 30대에서 40대 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여성분들에게 비교적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질환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에게 발견한 질환들이었는데요.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임기의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서 상담들이 점점 더 늘어난 추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3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모이게 되면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 같았으면 뭐 내 몸 안에 뭐 용종이 있대 이러면 어떻게 이걸 텐데 요즘 이제 워낙 흔하다 보니까 야 그거 추적 관찰만 잘하면 된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궁 근종도 그 일환으로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고요. 여자라면 누구나 또 한 번쯤 올 수 있는 자궁 질환이기 때문에 자궁 선근종을 비롯해서 자궁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궁 질환 좀 특징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자궁 질환이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서구적으로 발달된 식습관이나 업무에 시달리는 과로 등에 의해서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이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궁의 혹, 자궁 근종은 대부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편이라 그렇다 보니 자궁 통증이나 생리통 등의 각종 증상이 나타나고 난 후에나 치료를 시작한다면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자궁 검사 진행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리겠고요. 내가 스스로 직접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물어보면요. 딱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병을 키우게 되면 이제 시술이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건강검진, 뭐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라는 그 방문 자체를 이제 꺼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점들이 또 병을 키우는 그런 이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최근에 자궁 성근증으로 진단을 받고 로봇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약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돈 없으면 치료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되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 방문을 주기적으로 꼭 방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치료 방법은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꼭 고려하셔가지고 치료 진행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반적으로 치료 방법으로는 절제술과 적출술 그리고 자궁동맥 색전술과 초음파를 이용한 시술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술 치료 방법은 심리적으로 여성성의 상실감, 그리고 우울증, 요실금, 갱년기 증상 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시고 검진받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자궁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적재술 받으라고 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글 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태에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미리미리 산부인과도 방문을 하시고 좀 주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하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보험도 우리가 꼭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자궁질환과 관련된 보험은 어떻게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제일 기본적인 거는 실손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데요. 실손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니 꼭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니 잊지 마시고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자궁과 관련된 질환은 자궁암 또는 난소암 등의 이제 암 진단비로 구성을 좀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꼭 중요한 부분 수술비 특약입니다. 질병수술비나 종수술비 이렇게 이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적용되는 특약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선택사항으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34대 또는 62대, 112대 이렇게 보험사마다 특정 질병 수술비가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특정 질병 수술비가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특약의 구성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궁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하는 생식기 관련 질환 수술 특약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부 보험사에서 지금 개편이 많이 되어서 5가지로 나뉘었던 종수술비가 지금 기준이 7종에서 7가지로 분류가 바뀌다 보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술이냐 시술이냐를 따지지 않고 질병 분류표에 관해서 이렇게 질병이라도 진행 단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5종 수술비로 분류되는 게 대부분이니 자궁질환의 대비로 갖고 가실 특약 중에 하나이니까 리모델링이나 혹시 또는 업셀링을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에게 여성 질환은 정말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험사를 펼쳐놓고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기존에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과 대비를 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 심층 있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이제 각각 개별에 맞는 상품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여성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갖고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나도 좀 나에게 적절한 보험들이 좀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입된 보험들이 내가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잘 담보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유 있는 조건입니다. 일단 이 이유를 정한 거는요. 내 돈 주고 내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때론 가입할 때 조건이라는 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런 조건들이 붙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있는 조건. 오늘도 그래서 이러한 고민으로 저희에게 시청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그럼 사연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최근 내 보험을 부탁해를 시청하면서 우리 가족 보험에 대한 문의가 생겨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주부고 남편은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아이는 아직 없는 신혼 아닌 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실손의료비가 포함된 건강 종합보험 한 건과 암보험 한 건이 전부고 보장이 부족해 남편과 함께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알아보다 설계사 한 분과 보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저희 증권을 확인하더니 새롭게 리모델링을 받으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병력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생리불순으로 인해 약을 복용 중이고 대장 용종 제거와 4년 전 계단에서 허리를 삐끗해서 일주일간 입원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안과골절 수술로 3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고 12월에 회사에서 받게 해주는 검진을 받고선 대장 용종 2개를 제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병력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며칠 후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자궁과 허리에 부담보가 잡히므로 유병자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고 남편의 경우도 역시 병력이 있다고 부담보 또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 거라면서 심사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유병자 보험밖에 답이 없는지 답답해서 사연을 신청합니다. 자,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금 여러 병력으로 인해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이 답이 유병자 보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물으셨는데 어떨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연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일단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표준형으로 가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병자형으로 가입된 사례가 많으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 역시 상담을 나갔을 때 표준체로 가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사례자님처럼 유병자형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정말 제가 안타까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유병자니까 유병자 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나 보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이고 가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 상담하신 설계사분께서 뭐 부담보를 이야기하셨고 또는 이제 뭐 할증이 되어서 보험료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담보와 할증이 뭔지 이 부분부터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담보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보험은 일단 건강
건강한 사람을 전제로 가입을 한 뒤 차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보장해 주는 것을 보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간혹 아픈 분들이 가입을 할 때 제한을 두거나 즉 가입된 보험 기간 중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나 전기간 동안 수술이나 아니면 진단금, 입원 등을 보장해 주지 않는 조건부로 가입을 한다는 것을 부담보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그 질병을 좀 주기적으로 뭐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수술한 병력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금 부담보로 설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정 부위 및 특정 질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특정 부위 그리고 특정 질환 이게 좀 뭐 많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표는 D사 손해보험의 신체 부위 및 특정 질병 분류표입니다. 1번 위 12제장부터 갑상선,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50번 늑골까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자님의 경우 생리불순으로 약을 드신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때는 자궁 쪽 질환을 보기 때문에 24번 자궁에 대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부담보 조건을 제시하거나 인수가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정 질병표를 보시겠습니다. 51번 담석증으로 시작해서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많은 질병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사례자님 남편분께서는 척추에 질병 이력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때 54번 척추 질환에 대하여 기간을 설정하여 부담보를 설정하거나 가입 인수가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관의 특정 질병 그리고 이제 특정 부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담보 같은 경우도 뭐 기간이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담보는 1년부터 5년 따라 종류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일정 기간인 1년에서 5년의 경우는 부담보의 기간만 지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서 해당 부위 또는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기간 부담보라는 것인데요. 과거 치료력이나 현재 몸 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전기간 부담보로 잡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예 이 부분을 지금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플 때 쓰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불합리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런 에도 불구하고 좀 가입하는 소비자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많습니다. 일단 오히려 이렇게 조건부를 걸어서라도 지금 가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더 많고요. 물론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라 생각하시지만 과거에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입니다. 또한 보험사는 손해보험 방지 의무란 상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정기간 부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존재합니다. 약관 3조 2항을 보시면 가입 후 5년간 해당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간 부담보가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용기간 동안 치료나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단을 받지 않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고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납입 연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 또한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니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좀 하면서 보험으로 내가 낸 보험으로 보장을 받아봤더니 5년 동안 그래도 이제 재진단받지 않고 병원 치료 이력이 없으면 어쨌든 가입이 되고 보장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앵커님께서 너무 씁쓸해 하시니까 제가 일단 기분 좋은 문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네. 자, 예를 들어서 하지 정맥류로 인해서 양 다리가 부담보로 잡혔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나오는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양쪽 다리를 다쳤어요. 그렇게 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근데 5년 부담보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하고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거니까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행히도 보장이 가능은 한데 전기간 또는 기간 부담보로 부담보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상해로 인한 사고 시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기간 또는 기간 부담보로 잡혀 있더라도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례자님 사연 중에 할증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할증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짚어볼까요? 네, 보험은 할증이라는 특별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 조건은 심사가 통과한다면 보험료는 할증이 되지만 부담보의 기간을 줄일 수가 있는 조건을 할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료에 플러스 되는 돈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용종 2개를 제거해서 3년 부담보의 조건부가 생겼다면 할증 그리고 부담보 1년, 즉 부담보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험료는 그만큼의 할증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담보와 할증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게 되니까 우리 사례자님 보험 역시나 유병자 상품이 아니라 뭐 할증 또는 전기간은 아니지만 뭐 부담보 조건으로 좀 그래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일단 사례자님께서는 지금 2대 질병의 진단금인 뇌혈관 진단금과 지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금에 대한 보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례자님과 지금 남편분의 병력을 살펴보면 일단 사례자님의 경우는 자궁 질환으로 지금 약을 복용 중이시며 대장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5년 전에 안아골절 수술을 하시고 최근에는 용종 제거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뇌와 심장 쪽의 질병과는 연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에 가입할 때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고 할증과 부담보가 잡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님들의 병력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진단명인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치료를 했는지 정확히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자님과 남편분의 병력을 고지한 후 심사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사례자님의 병력을 고지한 결과 생리불순으로 상세 치료 내역과 허리에 관한 치료를 보완해달라라는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기적인 정기검진과 약 복용한 내용과 함께 4년 전 발생된 척추 관련 질환은 입원 후 물리치료 받은 내역에 대한 고지를 하였고요. 심사 결과는 자궁 3년, 대장 5년, 직장 3년으로 부담보 조건이 있었지만 뇌혈관과 허혈성, 진단금과 뇌혈관 그리고 심장질환 수술비에 대한 부담보와 할증 없이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각 질병에 대해서 뭐 인과관계가 없는 담보들 같은 경우는 할증이나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례자님 남편 같은 경우는 안화골절 수술로 좀 가입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 저도 일단 심사를 넣기 전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일단 사례자님과 남편분께서는 지금 두개골 수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일단 5년이 지나서 고지 의무 대상에는 빠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두개골 관열 수술로 뇌출혈 여부 및 치료력과 현 상태에 대해서 일단 고지를 하라는 심사 내용이 나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너무 오래돼서 뭐 착각을 하신 건 아닐까요? 맞아요. 일단은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오래된 병력에 대해서는 간혹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수술 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 후에 안아골절로 심사를 받은 결과 지금 보시면 용종 제거로 인한 대장 5년과 직장 3년 이렇게 부담보만으로 사례자님과 마찬가지로 2대 진단에는 할증 및 부담보가 없이 가입이 가능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이 뇌혈관 특약과 허혈성 심장질환 관련 특약 이제 일반으로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계속 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 보험을 좀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험도 이번 기회에 좀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열려 있습니다. 나이대에 맞게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보험을 늘 점검하고 리모델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험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유병자 보험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유병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약 복용 중인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두 가지 질환의 약을 다 드시는 건 안 되고요. 고혈압이면 고혈압 약만 그리고 당뇨 약만 이렇게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 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일단 고혈압 약만 복용 중인데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는 자궁 근종 추적 관찰 중인데 유병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상담할 때 진짜 안타깝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인 경우는 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한 보험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자궁 근종의 경우 추적 관찰로 부담보가 잡힐까봐 일단 너무 겁을 내셔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일단 이거는 고지를 한 후에 표준체 보험 또는 할증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인지해 두시길 바라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험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험 가입의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병력에 대해서 고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님들께서도 이제 평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 물론 병력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의 설계 시에는 차이가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장은 넓고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만들어드리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유병자 보험이 아닌 할증 또는 부담보로 최소화시켜 도와드리는 게 저희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보장은 넓게 하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하라라는 말이 사실 이제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지인에게 사실 보험을 맡겼다라고 할지라도 지인도 이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제 보험을 조금 설정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때문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비교를 해 보셨다시피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내가 좀 제대로 된 보험이 가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2638-3958번 열려 있고요.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으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지금 사연 보내주신 사례자님께서 원하시는 2대 질병의 즉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진단비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비싼 금액이 아닐까, 그러니까 비싼 특약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근데 현재 사례자님의 경우는 뇌혈관 1,000만 원, 허혈성 질환 1,000만 원과 각각 수술비 1,000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로 했을 때 보험료가 약 34,000원으로 좀 적절한 금액으로 설계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한 달에 커피 5잔만 줄이셔도 미래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리고 건강할 때 그리고 경자활동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하면서 제가 궁금해진 것은 유병자 보험보다는 지금 이제 부담보 설정을 좀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뭐 유병자 보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능하다면 부담보를 설정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혹시나 많이 비싼 편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보험료를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특약 자체를 유병자 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해서는 일반 표준체로 가입을 하시고 그 외 나머지 특약은 부담보가 설정이 된다 하더라도 유병자 보험이 아닌
표준화, 보험으로 부담번호와 또는 할증을 통해서 가입하는 편이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보라는 것이 장기간으로 계속적으로 보장을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주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그리고 좀 더 보장폭이 넓은 쪽으로 유병자 보험보다는 표준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고객님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뭐 좋고 나쁘고 뭐 안 좋다 뭐 이런 그 개념을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체 가입이 가능한데 이제 유병자 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표준체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라면서 이제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좀 전해드린 겁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보험이고요. 하나쯤은 꼭 갖고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있는 그런 보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보험도 이번 기회에 나에게 가장 잘 맞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2638-3958번 그리고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또 사연이 접수가 됐거든요. 궁금한 점들 질문 주셨는데 문자 사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되는 실비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비갱신형 실비보험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저도 많이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어요. 실비보험 정말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신데 갱신형이라 부담스럽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실손보험이 출시되었던 1999년부터 2003년도까지 단 4년 동안만 비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자님이 실손보험 보험료가 부담되신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단독 실비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저희 내보험을 부탁해로 전화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많이들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저 또한 이제 보험 상담을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맡겨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실비 보험들 어쨌든 간 비갱신형은 없고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그 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과거 게 유리하면 그렇다고 해서 신규 가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시고 조언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실비와 관련돼서도 또 점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에 5대 납입 면제 특약이 있습니다. 암보험인데도 뇌졸중에 걸리면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한가요? 이건 좀 사실 어려운 부분 같아요. 암에 대한 보장만 가입되어 있는 암보험인데 뇌졸중에 걸렸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가 가능한가? 이 부분을 질문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일단 5대 납입 면제 특약, 5대 납입 면제 특약이라는 것은 상해나 질병으로 신체에 후유장애가 80% 이상이 나타났을 때 또는 암과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받을 시에 앞으로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면책시켜준다는 얘기인데요. 이 특약이 탑재되어 있다면 암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보험 종류와는 상관없이 납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 암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어쨌든 이제 특약 관련 상해나 질병으로 이제 이 관련 이제 그 특약이 담겨 있다면 보험 종류와 관계없이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도 염두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치아 모양이 고르지 않아서 치아 교정을 고민 중입니다. 혹시 이것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이거 보장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분들 보험 통해서 이거 치료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질문은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보장이 가능할까요?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치아 교정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전혀 없는데요. 태아보험이나 또는 유소년기 때 가입하는 보험에 부정교합으로 특약을 가입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부정교합이라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진단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치아를 교정을 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 어쨌든 치아 교정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없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마지막 문자가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물 배송 운전기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화물 트럭과 자가용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운전자 보험도 2개를 가입해야 하나요? 네. 일단 통상적으로는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일단 2대라고 하면 1개의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시면 되지만 한 대는 영업용으로 그리고 한 대는 일상생활용으로 운전을 한다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과 비영업용 운전자 2개를 따로따로 가입하셔서 각각 보장을 받으셔도 되지만 한 가지만 가입을 하신다고 해도 둘 다 보장은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자기부상 치료금이라든지 그런 보장을 좀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1개의 보험만 가입하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 꼭 2개가 아니더라도 1개로도 충분히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연도 바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80세 만기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만기를 늘릴 수 있나요? 80세 만기를 늘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또 가능하다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만기를 늘릴 수 있는 보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 보험사에서 3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 보험만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만기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험에 한번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한 특약에 대해서 특약을 삭제하거나 줄일 수는 있지만 추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 가입 시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만기를 늘릴 수 있는 보험이 있긴 있지만 30세 만기로 가입되어 있는 그 어린이 보험만 만기를 늘릴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최초 가입할 때 특히나 더욱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문자 또 접수가 되어 있거든요. 문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을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 계속 점검이 필요한가요? 네. 보험 가입을 하긴 했으나 중간중간 점검이 필요한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답변은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였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런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료기술도 이 시기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궁질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로봇 시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수술 특약에 대한 부분도 시기적에 따라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또 보장이 안 되는 항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일정 기간이라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아니라 점검 자체는 뭐 5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발병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또 보장 항목으로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보장 항목과 현재의 보장 항목이 달라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보장은 좀 5년 아니면 10년을 주기로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사연 하나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젊은 사람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젊은 사람의 범위가 있죠.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저도 젊은 사람이긴 한데. 네. 일단 어린이 보험의 가입 연령은 30세 이하입니다.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 한도가 가입 진단금 자체가 많이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금액도 성인보다는 약간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전에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어린이 보험은 일단 유사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등 그런 것들이 지금 납입 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 30세예요? 그냥 만 30세?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만 30세입니다. 만 30세까지만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금액은 저렴하면서 보장을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좀 어린이 보험도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네. 만 30세라기보다는 보험 나이 이제 30세, 그러니까 보험 나이 따로 있으니까요. 일단 전문가 상의를 해보시고 6개월이 지나기 전인 30세 그때까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또 그 보험에서 이제 나이를 계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내 보험을 부탁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8번, 1877-3249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해당 상품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